안녕하세요. 탑텐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는 수긍이 되지만 어처구니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빅뱅 이론. 2014년 4월 중국 당국은 미드 빅뱅 이론의 방송을 금지했다. 빅뱅 이론은 괴짜인 4명의 과학도와 금발 미녀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시트콤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2007년 9월 24일 첫 방송이 시작되어 2019년 5월 16일에 시즌 11을 끝으로 종영했다. 당시 중국 방송관리당국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닷컴에 미국 시트콤, 빅뱅 이론 등 4개의 미국 드라마를 상영해선 안 된다는 통보를 내렸다. 이에 중국 내 미드 팬들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없는 빅뱅 이론과 더 굿 와이프의 방영 중단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외국 작품을 자유롭게 방영하던 온라인 동영상 매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추측을 했다. 그런데 곧이어 온라인 방영이 중단된 빅뱅 이론이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곧 방송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CCTV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평론가들은 서양 방송이 중국 미디어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국 당국이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두 번째, 제스민. 2011년 2월 20일 중국은 제스민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제스민 꽃, 제스민 쌀, 제스민 차를 팔거나 사거나 대화 중 언급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당연히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었으며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제스민에 해당하는 중국어 모리와의 사용 금지 당시 제스민 쌀은 중국 요리의 중요한 재료였으며 그 꽃의 진한 향을 따뜻한 물에 옮겨 담은 제스민 차 또한 생활 속에 널리 퍼져 있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상식에서 모리와라는 전통 민요가 연주되기도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치의 이유는 한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튀니지에서 일어난 혁명을 튀니지의 국화에 빗대어 제스민 혁명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아랍 봄으로 이어졌으며 2011년에는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전 세계적 민주주의 운동이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다. 제스민을 입에 올리면 혁명이 떠오르고 그것이 실제 민중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뿌리부터 차단한 것이다. 한편 당시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제스민 혁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초고층 빌딩. 2020년 5월 10일 중국 당국은 대륙 전역에 500m 이상 초고층 빌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이른바 항고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천루 건설을 위해 경쟁을 벌였던 전국의 지방 정부들은 원칙적으로 5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다. 250m 이상의 고층 빌딩 건축 또한 제한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가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100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자연과 역사적 건축물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지어진 초고층 건물의 높은 공실률과 화재, 지진 등의 재난에 취약한 구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 당국은 에펠탑 타워 브릿지, 개선문, 미 국회의사당과 같은 외국 유명 건축물을 그대로 베껴 짓는 일명 짝퉁 명소의 건설 또한 금지했다. 네 번째, 바나나 빨기. 2016년 5월 5일 중국 정부는 선정적인 표정이나 자세로 바나나를 먹거나 스타킹 등을 입는 장면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내보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터넷 공간이 엉망진창으로 변하거나 인터넷 생태 환경이 악화하면 인민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며 인터넷 검열 강화 방침을 시사하고 나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중국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젊은 여성들이 바나나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연출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여성의 성적 노출이 금지된 중국 사회의 특성상 성적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바나나를 자주 이용했다. 중국 내 유명 인터넷 BJ도 바나나 먹기 동영상을 찍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야릇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SNS를 통해 유포되는 동영상은 노출보다 더 수위가 세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여성이 음란하게 바나나를 먹는 영상을 중계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번째, 저스틴 비버. 2017년 7월 21일 중국 당국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중국 공연을 금지했다. 중국 당국은 나쁜 행동을 하는 가수의 중국 공연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의 말과 행동이 더욱 성숙해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며 공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확한 이유는 2014년 비버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본의 2차 대전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비버는 당시 중국과 한국에게는 아주 민감한 장소를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려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비버는 사진을 내리고 사과했으나 중국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비버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알았더라면 결코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 번째, 환생. 2007년 8월 3일 중국은 티베트 불교에서 일컫는 살아있는 부처의 환생이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새 법령을 공포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새 법령은 9월 1일 발효될 것이며 이는 살아있는 부처, 즉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살아있는 부처는 티베트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영적 지도자이다. 환생은 사람이 죽은 이후 새로운 몸을 빌어 새로 태어난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컫는다. 현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중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반란이 실패하자 인도로 건너가 망명 정부를 세웠고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투쟁을 벌인 공로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 4월 11일 중국 정부는 다시 한번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중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육항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달라이라마를 포함한 살아있는 부처의 환생에 대한 명확한 법칙이 있다며 이는 종교 의례와 역사적 관습 그리고 중국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 곰돌이 푸. 2017년 7월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 SNS에서 삭제됐다. 푸의 이름을 웨이보에 입력하면 불법 콘텐츠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곰돌이 푸의 체형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곰돌이 푸가 시 주석을 상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미국을 방문한 시 주석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함께 걷는 모습이 푸와 푸의 호랑이 친구 티거로 묘사됐기 때문이다. 이후 시 주석을 곰돌이 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푸의 친구 당나귀 이오에 빗대는 그림까지 나왔다. 2015년에는 시 주석이 오픈카를 타고 사열하는 장면을 장난감 차를 탄 푸의 모습과 비교한 사진이 화제가 됐다. 여덟 번째, 브래지어. 2013년 6월 10일 중국 교육당국이 대입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한 가운데 지린성에서는 여학생들의 금속 고리가 달린 브래지어 착용까지 금지했다.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금속 성분이 포함된 물품 반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속옷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에서 시험장마다 금속 탐지기를 배치하고 소리가 날 경우 입시를 금지했다며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인식도 들여놨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인 7일, 금속 단추가 달린 옷이나 벨트를 착용해선 안 되고, 치아교정 혹은 수술로 체내에 금속 물질이 있는 학생은 미리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 시험을 치러야 했다. 또 입실 전 수험생들의 신발, 심지어 여학생들의 생리대까지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9번째, 온라인 데이트. 2010년 7월 5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사병 및 장교가 인터넷을 통해 연인이나 친구를 찾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금지 규정은 6월 15일부터 이미 실시됐으며, 만남을 위한 인터넷 이용은 물론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개설도 모두 금지했다. 이로써 중국군은 인터넷을 통해 애인 모집 광고를 게재하거나 친구를 찾는 게 금지됐으며, 당시 유행하던 SNS 사용도 불가능하게 됐다. 광저우시의 사관학교 생도들은 이 금지 조치에 따라 곧바로 개인 블로그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지 조치는 중국군이 인터넷을 통한 기밀정보 유출이나 보안상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입된 후에도 독신 군인의 정보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사이트는 사라지지 않았다. 10번째, 시간여행. 2004년 개봉한 애쉬튼 커처 주연의 영화 나비효과는 중국 내 상영이 금지됐다. 중국 공산당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중국 정부가 시간여행 영화와 TV 프로그램 상영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중국 정부에 따르면 시간여행 영화는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판타지, 시간여행, 봉건 미신, 숙명론과 환생, 모호한 도덕적 교훈을 전파하는 신화 이야기, 기괴한 음모, 터무니없는 기술,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한 문화 콘텐츠 등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1일 중국 광파 전형 전시 총국은 프로듀서들과 작가들이 진지한 역사를 경솔한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여행 설정은 앞으로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추측이 있었다. 1989년 홍콩 영화 급동기업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는데, 현재와 명나라 시대를 오가는 시간여행물로 원표, 원화, 장만옥이 출연했다. 그리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맞닥뜨렸다. 이에 중국 당국이 제2의 천안문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영화를 금지했다는 풍문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